자, 이번 소식은 6위입니다.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소식인데요. 폐품에서 피어난 이웃사랑. 자, 20년 동안 폐지를 주워서 묵묵히 이웃을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. 또 이 10억 원이 든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조용히 돌려준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폐품에서 피어난 이웃사랑. 그 폐지만 주워서 돈을 계속 모아서 그 돈을 다 이웃들을 위해 썼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저희 CG로도 보이고 예. 박기곤 씨입니다. 저는 그래서 저분이 머리는 키워 보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1996년 무려 20년 전부터 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시지 않는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은 주류 대리점에 있는 분명히 본업이 있는데 남는 시간을 다 내서 꼼꼼히 해서 저 번 돈으로 주변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매달 30만 원씩 기부를 했다. 그래서 총 8천여만 원이나 기부를 했는데, 네. 아, 부끄러워지네요, 또. 예. 저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분들 저렇게 폐지를 주는데 저거 하루 종일 주시면 얼마 정도 돈이 되는 건가요? 지금 그 폐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도 하루에 10,000원, 15,000원을 아마 채우기 힘들 텐데요. 지금 저 박기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본업이 있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20만 원 같은 경우 다 돈이 안 모일 수도 있을 경우에는 다 하루에 10,000원을 내가 남을 위해 돕는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사재를 털어서라도 한 달에 30만 원은 꼭꼭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. 예. 이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살고 계시는데 이 동선동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. 이 동선동 동장님께 저희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여쭤봤습니다. 상당히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던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주류업 있는 데서 상근이사로 계셨었죠. 지금도 하세요. 시작부터도 당신 먹고 살려고 폐지를 주었던 건 아니시고 얌전하신 분,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. 사랑의 공동모금회라는 데로 돈이 모두 들어가요. 우리 동네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5분, 차상위 계층 5분에게 매달 3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. 지원 받으신 분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바로 이제 박기곤 씨였는데요. 저는 예. 인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폐지를 먹고 이런 게 좀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? 남의 좀 이목도 있고. 근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좀 즐겁게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런지 웃으시면서 저런 일을 계속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좀 아름답고 박정원 앵커가 얘기했던 것으로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. 예, 박기곤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본인 이름이 알려지는 걸 사실 꺼려하셨고 카메라에 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. 저희가 강권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남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내 스스로는 그러지 않고 남을 좀 도운다는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을 좀 조금 더 좀 생각해주면은 그런 생각했던 마음에서 일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된 사이가 아니야 지금. 평생 목숨 다 할 때까지 이게 좋아. 많은 후원금을 합쳤어도 하루에 내가 용돈 10만 9만. 이게 참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국엔 또 남을 돕다 보면 본인 마음도 따뜻해지고 본인도 행복해지거든요. 저분은 그런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황스택 기자. 네. 자, 선행하신 분 다른 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.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더 좋은 선행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. 어떤 이제 그 분이 길을 갔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. 근데 예. 지갑에 있던 돈이 무려 1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0억 원을 받고 저 같으면 좀 이렇게 한 몇 초라도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10억 290만 원이 지갑에 들어있다. 예. 주인을 찾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고요. 다행히 또 주인도 연락이 돼서 저 돈을 잘 찾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갑에 네. 어떻게 10억이 있을 수가 있죠?
예,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예. 저도 이제 좀 기자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주택을 또 계약하러 갈 때 그런 계약금들을 저렇게 많이 잊어버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저희 한국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분이 저렇게 예. 주어서 지금 신고해 주신 분인데 그 사업을 하는 그 계약금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저렇게 큰 돈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찾아주신 저 따뜻한 예. 마음 다시 한번 또 배웁니다. 자, 또 저분도 인터뷰 거절하는데 저희가 또 강권을 했습니다. 목소리를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저께가 제 50번째 생일입니다. 그래서 점심 때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하게 이제 약속이 되어가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바로 여기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지갑을 주셨습니다. 안에 그러니까 수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. 금액이 10억이 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경찰서 가서 이제 확인하면서 아마 드러난 것 같아요. 그냥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가 뭐 제 능력건 제가 알아서 해야 그의 대가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정말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말씀만 하시는지. 그러니까 그죠? 저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로또를 사면서 그렇게 예. 빌어보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부끄러집니다. 예. 근데 좀 약간 저분은 상당히 마음이 좀 깨끗하신 분 같아요. 제가 좀 재미있는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지금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렇게 저분은 분명히 어떤 대가도 받지 않다고 말을 하셨는데 지금 유실물법에 따르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를 사례금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1997년에 어떤 정모 씨라는 여성이 S전자의 그 수표 무려 194억 원을 주신 겁니다. 그래서 예. 이걸 찾아주면서 나한테 좀 이거 한 1억 얼마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자동차 회사는 그냥 기념품을 준 겁니다. 그래서 기념품을요? 예, 근데 예. 법적 법적 소송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지금 전원책변호사도 아실 판례 같은데 지금 그게 현금이 아니라 수표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194억이지만 500만 원 정도만 인정을 해서 50만 원을 주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랬군요. 예, 제가 그 한 말씀 더 드리자면, 이 방금 또 10억 이제 지갑 속에 들어있다는데, 예, 근데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, 특히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자기 압수표 같은 것은 은행에서 그 돈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. 누가 또 바꾸는지 번호, 수표 번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도 어렵죠. 다또 기록이 되죠. 예.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뭐 몇백억짜리 이런 그 지갑을 주었다 한들 그것이 본인이 쓸 수 없는 어떤 그 재산상의 가치다.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보상금 제도는요, 보상금 청구권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은 아니고 유실물법에는 있습니다만은 이 법원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 습득한 장소라든지 이 습득한 장소가 길거리에서 습득을 했거나 혹은 뭐 이 공공기관의 로비에서 습득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현금이 들어가 있는지 방금처럼 이제 수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 보상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걸 주어서 자기가 가지면 또 범죄가 되잖아요. 점유이탈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횡령이 됩니다. 되죠. 예. 예. 참 말도 어려워서 발음도 잘 안 됩니다. 자, 어쨌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저 두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,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